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16일 오전 이 크림반도에서의 훈련 이후로 이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배치했던 러시아 군대들을 이 철로를 이용해서 원주둔지로 잇따라 철수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 군사 장비들을 실은 열차가 이동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함께 공개를 한 겁니다. 이 크림반도는 러시아가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로부터 병합한 지역인데요. 러시아 군사지역 구분으로 보면 남부 군관구에 속합니다. 뒤에 국방부는 이날 오후에 별도의 또 보도문을 냈는데요. 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가까운 곳에서 훈련해왔던 러시아의 서부 군관구 소속 전차 부대도 이 정례 훈련이 끝난 뒤에 탱크와 장갑차 열차 적재를 마무리하고 약 1,000km 떨어진 상주 기지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이 러시아 국방부의 잇따른 철군 발표는 훈련을 종료한 부대들의 철수가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 서방 세계가 제기해왔던 우크라이나 침공설을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러시아 측의 발표가 나온 직후에 이 서방 세계의 반응은 의외로 냉담합니다. 한마디로 러시아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고, 더불어서 일부는 철수하는 척하면서 진짜 중요한 병력은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거나 오히려 병력이 증원된 곳도 있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 겁니다. 뉴욕타임스가 미국 시간으로 15일 이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을 촬영한 위성 사진을 보여주면서 러시아의 최정예 부대에 속하는 중부와 동부 군사지역 부대는 여전히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그대로 배치되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 부대는 최근 며칠간 우크라이나 국경으로부터 불과 수십 마일 떨어진 곳에서 침공을 위한 대응을 유지해 왔는데 여전히 그대로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지난주 이 우크라이나 인근 지역에 투입된 수십 대에 달하는 러시아의 공격용 헬리콥터와 전투기 역시 그대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군사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러시아가 적어도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병력을 증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미 해병대 출신의 러시아 군사 전문가인 로브리는 어제와 그제 러시아 군사 물자가 국경 부근의 벨고로드에 속속 도착해서 직결지로 이동했다 그러면서 나는 이 철군 주장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렇게 뉴욕타임즈에 말했습니다. 또 미국 싱크탱크인 랜드 연구소 나라 마시코트 군사전략가도 우려스러운 것은 이 러시아가 다시 쉘 게임, 그러니까 일종의 사기 게임, 이렇게 세계 왔다 갔다 뭐 이런 가는 거 있잖아요. 이거 쉘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 그러면서 이 군사 장비를 임의 장소에 남겨둘 것이다. 이렇게 뉴욕타임즈에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그러면서 이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설령 서부와 남부 지역에서 대규모의 부대를 철수한다고 해도 여전히 크림반도뿐만 아니라 이 우크라이나 북쪽에서는 침공을 개시할 만큼의 충분한 병력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5일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서 병력 철수를 시작했다고 한 주장을 아직 검증하지 못했다라고 밝힌 겁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 러시아군 15만 명이 아직도 우크라이나를 포위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 분석가들은 이 러시아가 매우 위협적인 태세, 곧 명백히 침공이 가능한 상태로 남아있다. 그런 보고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미국 시간으로 16일 MSNBC하고 인터뷰에서 어떤 군대 철수도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러시아 주요 부대가 국경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러시아 주장과 정확히 반대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미국의 고위 당국자도 이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 병력이 복귀했다는 러시아의 발표가 거짓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16일 이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 당국자는 러시아가 오히려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 병력을 7,000명 늘렸다라고 이같이 말한 겁니다. 또한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도 15일 정보 당국이 파악한 바로는 상황이 고무적이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존슨 총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한 벨라루스에 야전병원을 세우고 있다 그러면서 이는 침공을 준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존슨 총리는 또한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을 접한 지역에 점점 더 많은 군 병력을 배치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화를 하겠다는 것인지 대결을 하겠다는 것인지 헷갈리는 상반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도 평소에 53개이던 이 우크라이나 주변의 러시아 대대전술단, 이걸 BTG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한 개 대대전술단은 800에서 한 100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87개로 오히려 더 늘어났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CNN이 미국 시간으로 16일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서방 세계의 평가에 대해서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또다시 러시아가 자국 영토에서 실시하는 군사훈련은 계획대로 시작되고 끝날 것이라 그러면서 러시아가 곧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라는 서방의 보도는 정보 테러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이 러시아 서부 지역에 배치돼 훈련 중인 군부대를 앞으로 4주 뒤까지는 원주둔지로 분명히 철수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철수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미국 등 서방 정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접경한 이 러시아 서부와 남부 지역에는 현재 10만 명 이상의 러시아 군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 약 3만 명 정도의 다른 러시아 군대는 이웃 국가 벨라루스에서 연합훈련을 벌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전쟁 직전까지 갔던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단은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러시아가 과거에도 서방 국가들을 속인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 러시아의 철군 주장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러시아군의 철군에 대한 주장이 서로 엇갈리는 가운데 갑자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2시간에 걸쳐서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공화국 9개 마을을 공격했다라고 주장하고 나서서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군 당국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반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루간스크 주의 마을을 포격했다 그러면서 친러 반군이 먼저 공격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서방 세계는 즉각 그런 러시아의 주장이 자작극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이를 핑계로 다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려는 명분으로 삼을 수도 있다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미국과 서방 정보당국은 이미 러시아가 침공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자작극을 벌이는 가짜 깃발 전략을 기획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한 바 있었죠. 이미 그런 경고를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바로 돈바스가 될 것이라고 얘기한 바 있었는데 러시아가 지금 그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러시아의 주장은 전혀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러시아가 다시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도 있다, 이런 주장만 설득력을 얻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카스피에서 20척의 군함으로 구성된 이 소함대 훈련을 시작했다, 이렇게 러시아군 남부군 공항국 공보실을 인용해서 인터팍스 통신이 17일 보도를 했습니다. 이 같은 발표는 크림반도에서 훈련해 오던 남부군광구 소속 부대 등 일부 러시아 군대가 훈련을 마치고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서 철수를 시작했다는 그런 러시아 국방부 발표 뒤에 나온 겁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카스피 해군 훈련에는 미사일함 다게스탄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척의 소형 함정들이 대거 참가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 우크라이나 북부의 벨라루스에서도 대규모 연합훈련을 벌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미국은 러시아의 주장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미국 시간으로 1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러시아 병력의 우크라이나 공격 개시 가능성이 높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사태 해결을 위한 회담을 제안한 겁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서 러시아가 취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 침공 각본을 단계별로 상세하게 열거를 했습니다. 정보를 미리 공개해가지고 침공을 막겠다 하는 의도죠. 블링컨 장관은 우리 정부는 앞으로 며칠 내에 지상군과 항공, 선박을 포함한 러시아 병력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공격을 개시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시사한다 그러면서 지난 몇 달 러시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우크라이나 국경과 러시아, 벨라루스, 점령지 크림반도에 15만 명이 넘는 병력을 직결했는데 러시아는 병력을 줄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현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가 첫째, 공격의 구실을 지어내고, 둘째, 대응을 명분으로 최고위급 비상회의를 소집한 뒤에, 셋째, 공격을 개시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이 어떻게 돌아갈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세계가 예상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서 이 러시아 내 폭탄 테러 날조를 비롯해서 폭력 사건, 민간인 상대 드론 공격, 화학 무기를 사용한 허위 또는 실제 공격 등이 공격 구실로 삼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아울러 이 러시아 언론이 대중의 분노를 자극하고 전쟁을 정당화할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허위 주장을 퍼뜨리기 시작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위한 공작이 시작되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블링컨 장관은 일단 공격이 시작되면 이 러시아의 미사일과 폭탄이 우크라이나 전역에 떨어질 것이라 그러면서 통신수단은 가로막히고 이 사이버 공격으로 우크라이나의 핵심 기관들이 차단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에 이어서 그 후에 러시아 탱크와 군인이 핵심 목표물을 향해 진격할 것이라 그러면서 이 러시아 측이 세부 계획을 통해 진격 목표를 이미 식별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들 목표물에는 우크라이나 수도 280만 명 시민이 있는 도시 키예프도 포함되리라고 믿는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가하려는 계획은 재래식 공격만이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가 특정 우크라이나인 집단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정보를 보유했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마지막으로 러시아가 외교에 전념한다면 우리는 그 전념을 증명하기 위한 모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그러면서 러시아를 향해서 첫째,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하고, 둘째, 병력과 탱크, 항공기들을 돌려보내고, 셋째, 협상 테이블에 외교관을 보내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숨은 돌렸습니다만은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자체를 막는 것이 중요하고 더 이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차단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야 인도태평양에 모든 에너지를 쏟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반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 벌여놓은 일이기 때문에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계속 서방 세계를 압박하면서 질질 끌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리즈 트러스 영국 외무장관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방 진영의 단합을 흔들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대치 상황을 수개월까지 끌고 가는 전략을 펼칠 수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 와이타임스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와이타임스 정세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